제가 추천사를 읽다가 너무 질투심이 일어가지고 덥석 사온 책이 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이러면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뭐 어떤 거 좋아해? 어떤 거 막 하나의 표현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안녕하세요.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벌써 인사를 드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요. 지난화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기억에 남았던 댓글들을 보면은 특히나 늦옷 여성들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다 라는 댓글이랑 루키상 책장 구경 중에 선택하라면 무조건 책장 구경이다 이런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에 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장 주인도 늦옷 여성으로 느낌 좋은 여성분으로 모셔보았습니다. 늦옷계 원조 뮤지션이자 작가이자 책방 주인인 요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션이자 작가이고 또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요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요전히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2000년대 인디계를 휩쓴 뮤지션이자 다양한 또 에세이를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책방 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10년차 책방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네. 벌써 10년이나 되셨어요. 네, 올해가 10년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책방으로 좀 재미 보셨나요? 세상에서 통용하는 재미를 받냐라는 말의 속뜻에는 부합하지 않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진짜 재미있었죠. 저는 진짜 추천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뮤지션으로서는 좀 프론트맨이었잖아요. 오히려 무대 앞에서 나를 좀 보세요 이랬을 때보다 한켠 뒤쪽에서 이 책을 보세요, 이 사람을 보세요, 너무 좋지 않은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더 신나하고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날개 단 듯이 활개치면서 신나게 막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이러면 뭐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뭐 어떤 거 좋아해? 어떤 거 막 말만 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신나서 책을 추천하고 있는 저를 볼 때마다 재미있었기 때문에 10년이 이렇게 흐를 수 있었던 것 같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주에서 서울로 책방을 또 이사도 하셨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까지 하고 정리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 만큼 했다라고 주변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약간은 부침을 느끼고도 있었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가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던 다른 분께서 서울에서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감사한 제안을 받아서 서울 신촌에서 10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주보다는 서울이 접근성도 좋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출판 행사도 정말 많이 다니시잖아요. 사회자로도 1순위 늘 섭외. 아니 1순위는 아니고 에이, 이제 맞죠. 1순위 분들이 이제 스케줄 안 되실 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책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좋아하는 작가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지만 외부 활동을 통해서 책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모로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요조님을 뮤지션으로 기억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는 또 출판인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옷 여성으로서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는지 이런 거 한번 구경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읽은 책부터 한번 네. 소개해볼까요? 장강명 작가님의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에요. 처음에 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AI가 바둑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추적하면서 인터뷰하고 적어내려고 한 르포르타주인데 AI로 학습을 하게 되니까 바둑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한테 안 배우는 거죠. 예. 개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암기를 더 잘하냐가 바둑을 더 잘 두는 기준이 되고 바둑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고 바둑이 가지고 있었던 유구한 예술적 이미지 그것도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바둑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근데 그런 세계가 문학계 안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AI가 등장했을 때 작가들은 어떻게 바뀔지 독자들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출판사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하게 될지, 오히려 AI 이야기인데 인간다움이라는 건 뭔지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하고 그러면 인간으로서 어필할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고통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AI는 고통을 받지 없으니까. 않으니까 고통밖에 어필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다 너무 고통받아서 막 사망 막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가지고 셀링 포인트를 잡게 되는 거 아닌가. 장성 작가님이 이런 걸 진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민사에서 당선합격계급이라는 그것도 사회적으로 공채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가 문학계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맞아. 쓰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 흥미로웠는데 이 책도 진짜 바둑계가 겪는 그 우소소함이 너무 잘 느껴지고 흥미롭고, 특히나 또 여기 작가님이 민사 TV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완전 진짜 초창기에 본인이 인터뷰하고 장 맨슨이라는 국회가 장강명 작가를 인터뷰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비슷한 시기에 올렸던 직원들이 나온 영상보다 오히려 조금 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직원이 나오는 영상을 더 많이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모 인터뷰에서 제가 이제 하고 했던 거를 또 보시고 정확히 나는 여기다 그냥 재물이 된 거구나. 작가 형밥 다 모셔야겠어요. 저희 얼른 그 일이 성사됐으면 좋겠네.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장강명 작가님이 연이 있는데, 유조님도 최근에 또 민음사 밤의 신이 내려온다 신간 북토크도 진행해주시고 추천사도 네, 써주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연이 됐는데, 그 책 표지가 정말 아름다워. 표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자기 들어가고 박 들어가면은 단가가 확 올라가는데 너무 아름답게 만드셔가지고 부적 같은 디자인. 그래서 항상 이 책은 이렇게 DP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전면 보이게 소개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빛을 이용하면서 약간 이렇게 흔들면서. 진짜 전문가시다. 이 책이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가님이 또 뮤지션이고 인디 락밴드의 보컬이시고 같은 타이틀로 또 소설도 내시고 이런 또 흥미로운 작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또 유조님이 섭외가 되고 이렇게 응해주신 것 같은데요. 장자시ang 작가님의 위치가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첫 책이신데도 상도 받고 뭐 이러니까 난 못 받았는데 넌 받아? 약간 어떤데? 아니 어떻게 썼는지 내가 한번 봐야 봐야겠어. 되겠구만. 농담이고, 대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대만에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대만 책을 생각해보니까 읽은 게 없더라고요. 마침 올해 국제도서전 때 주빈이 이제 대만이었잖아요. 이참에 대만의 어떤 문학들을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사를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사실 이게 귀신 얘기여가지고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귀신 얘기를 못 보거든요. 용기를 내서 읽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던 책이었어요. 타이완의 자이현 근처에 있는 시골 지역의 한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이 소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도망치고 싶어하고 가족에게서도 좀 도망치고 싶어하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에 가면서 탈출에 성공을 해요. 근데 자꾸만 자기 고향이 눈에 밟히는 거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귀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대만이 가지고 있는 아픈 근현대사 그거랑도 결부를 시켜서 대만의 토속 신앙이나 역사적 사건들 이거를 굉장히 훌륭하게 엮어낸 책이기도 하고, 대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대만의 토착어를 쓰지 못하게 금지당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시절을 거쳐서 일부러 이제 대만어로 쓰여진 책이라고 해요. 동명의 야관 순장이라고 하는 앨범도, 그 노래도 당연히 대만어로 불러진 노래고, 정말 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에 약간 홀리고 취한 듯한 느낌 속에서 굉장히 환상적인 독서를 했어요. 유조님이 이렇게 재밌게 읽고 써주신 추천사가 또 명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창문에 기댄 채로 봄밤의 위풍에 몸을 식히며 어둠이 내려앉은 나의 동네를 순찰하듯 둘러본다. 고양이 한 마리가 느긋하게 어디론가 향하고 있고 멀리서 누군가 재채기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분명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귀신의 문화가 있는데 대만의 중원절이라고 있대요. 귀신을 위로하고 반기고 대접하는 의식을 매년 중원절에 하는데, 중원절에는 대만의 모든 귀신들이 모이는 거예요. 유명한 신이나 그런 것만 챙기잖아요, 한국에서는 주로. 근데 대만에서는 이름 없는 시신도 거두어서 당을 세우고 이렇게 섬겨요. 모든 귀들을 허투루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멋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귀신 많이 나오는데 괜찮으셨나 봐요.
사실 제가 귀신 얘기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저는 동시에 귀신 얘기를 들으면 약간 조금 행복한 것도 있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존재들을 먼저 잃은 상실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영혼의 존재가 있었으면 그래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염원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야, 누가 진짜 귀신을 봤대 라고 하면서 귀신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너무 무서워하면서도 한켠에서는 제가 안심하는 다행이다. 거예요. 다행이다. 내 동생도 어딘가에서 귀신이 되어 있을 것 같고 나도 빨리 귀신이 돼서 만나고 싶고 다른 귀신들도 친교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서움에 떨면서도 한켠으로는 그 기분 좋은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귀신 얘기를 좀 찾아왔어야 됐나 싶은데요. 무서운 얘기를 무서워하지만 또 읽고 싶어 한다라고 하셔서 딱 떠올랐던 책이 조이스 캐럴 로츠의 흉가라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흉가 벌써 좀 흉흉하죠? 네. 여기 눈만 이렇게. 이거 너무 무서워요. 아니, 나 이 이미지가 진짜 무서워. 작은 구멍으로 이 그러네. 눈알 이렇게 하나 보이는 이 이미지 있죠. 이거 띠지로 가려야 되겠다. 눈알 부분만 이렇게 한결 좋네요. 예. 눈알이 이렇게. 이게 이제 단편 소설집인데 약간 기이한 이야기들? 에드거 앨런 포 소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멀리 하셨군요. 그 불어 멀리. 그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거 보고 되게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상상을 해서 쓸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그 작품을 오마주한 것인지 핀 고양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부자인 남편이 아내를 프로포즈하면서 사준 페르시안 하얀 고양이가 있는데 뭔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와이프만 좋아하고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심리 묘사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부인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고양이가 싫어지는 것과 와이프와의 내가 멀어지는 게 점점 비례해서 저 고양이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이릅니다. 쥐약을 먹여야겠다. 밥에도 쭈쭈쭈 해가지고 먹이는데 그냥 먹고 이렇게 유유히 사라졌어. 그래서 어디가 이제 죽었겠지 생각하고 근데 냥 하면서 이제 멀쩡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토했나? 먹고 바로 토해서 괜찮았던 건가? 그런 의구심을 품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퇴근길에 고양이가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협을 해야겠다. 끽 했는데 밖에 뭔가 퉁! 헉! 드디어 내가 처리했구나. 또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또 냐옹. 근데 그때부터 이 고양이가 더 표독스럽게 자기를 싫어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의 의도를 알고 있나? 저 고양이는 근데 왜 안 죽었지? 점점 미쳐가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와 이 주인. 궁금해. 안 보실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 볼 것 같고 복작복작한 성수동 힙한 막 카페 가가지고 봐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사 이야기를 듣도 너무 흥미로워서 이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공교롭게 올해 초에 추천사를 좀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간 내가 추천사를 뭘 썼을까 저 혼자 조금 결산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책을 사는 독자들에게 추천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추천사도 엄연한 한 장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맞아요. 어쨌든 이거는 이 책의 한 일원인 거잖아요. 절대 허투루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감이 많이 드는 일이고 그만큼 제가 책을 살 때에도 추천사를 누가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이기도 해요. 진짜 많은 추천사를 써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추천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책이 있다거나. 추천사를 쓰는 사람의 욕심이 또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내가 너무 애정하는 작가의 책에 추천사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 책에 함께 박제되고 싶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연준 시인이었어요.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이라는 산문집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박연준 시인의 시에서 왔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기회가 와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추천사를 썼던 책이 이 책입니다. 마음을 보내려는 마음이라는 에세이인데 그간에 제가 시인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썼죠. 매일이라는 반복이 바람으로 기능할 때가 있다. 그러면 풍화가 시작되고 나의 일상 하나하나가 조금씩 낡고 닳고 푸석해진다. 나는 그럴 때 박연준 시인의 글이 꼭 절실해진다. 그의 글은 언제나 정비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그가 고양이를 이야기할 때 나의 고양이가 정비된다. 그가 운동을 이야기할 때 나의 운동이 정비된다. 그가 나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나의 틀림이 정비된다. 그에게 있고
나에게도 있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에 대해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읽고 나면 나에게 있던 흔한 것들이 어느새 유일한 것으로 달라져 있다. 독자로서 책을 읽는다는 건 작가와 만날 약속 장소가 불쑥 생겨나는 일 같다. 다만 작가와는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박연준 시인의 책을 펼치면 그와 나는 반드시 만난다. 그의 책을 읽을 때마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이 둘의 감각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작가가 어떤 장소를 상정하고 글을 쓰게 마련이고 독자도 그 글을 읽으면 작가가 상정한 그 장소에 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 거기서 만나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될 때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만난다라는 느낌을 박연준 시인의 글을 읽을 때 좀 느껴요. 그게 너무 좋죠. 둘이 되는 거. 그 마음을 좀 적어봤습니다. 내가 딱 예상했던 그곳에 있는 독자를 만나는 건 작가님한테도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 누사 계좌 14,000원 보내면 되나요? 네? 구매? 알아서 사세요. 소장본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쓴 글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쓴 추천사 읽어봐. 아니 이게 너무 잘 써서 이것 좀 봐 이게 아니라 추천사도 계속 써와서 그런지 그다지 자의식 없이 이거는 좀 괜찮죠? 이건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이상하죠? 네, 그 가져왔어요. 추천사 네, 있으니까.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이건데요. 오후 4시의 풍경이라는 산문집인데 네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동사에만 쓰셨던 김정선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때가 이제 추천사를 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절이어서 너무 마음이 앞선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슬그머니 이거 저기 증세 언제 하시냐 하실 때 제 추천사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괜찮다 너무 좋다 안 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고 근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제 추천사를 부끄러워했는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려고 이 책을 찾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책이 정말 저기 진짜 완전 구석에 막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상태가 좋아 하도 이렇게 깊숙한 곳에 되게 괜찮은데요? 그냥 김정선 작가를 내 마음대로 하나의 표현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아까랑 진짜 다르네. 어색함이라는 단어를 고르겠다. 그는 어색해하는 사람이다. 저도 이상하게 읽고 있어요. 그러게 왜 이상하게 읽어요? 멋있게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어색해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서 모든 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 자기 자신을 꼭 닮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채로 어색할 뿐인 오후 4시라는 시간 속에 자신의 모든 어색한 순간을 담아놓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일은 생뚱맞지만 오후 4시에 알람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만. 진짜 빨개졌어. 근데 이 추천사 때문에 의미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어요. 제가 여기에 오후 4시에 풍경을 읽고 맨날 오후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그때 내가 어디에 있고 뭘 감각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뭘 봤고 뭘 느꼈고 이걸 구구절절 여기 막 썼던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했지만 제 책방 단골분들만 오는 옛날 홈페이지에 게시판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오후 4시에 알람을 맞추셨던 거예요. 사무실 모니터, 키보드 사진, 하늘 사진, 자기 눈앞에 있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다 해주시기 시작하셔서 어쩌다가 단골분들만 모여가지고 행사 같은 거 하면 오후 4시가 되면 일제히 알람이 울리는 거죠. 핸드폰 알람이. 그런 재미난 경험들도 했습니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추천사를 많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추천사를 쓰는지 이것도 좀 눈여겨보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특히나 또 내가 애정하는 추천인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있습니다. 저는 신영철 선생님의 추천사를 약간 믿고 보는 편이고 저는 이제 책방을 하니까 정기적으로 큰 서점에 가서 한 바퀴를 이렇게 훑는 게 저의 루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천사들도 쭉 보는데 신영철의 추천이 있으면 어떻게 썼는지 뭐라고 썼는지 꼭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추천사를 읽다가 너무 질투심이 일어가지고 덥석 사온 책이 있거든요.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라는 책인데 신보선 시인께서 쓰신 산문집이에요. 근데 저 이거 하이라이트 줄만 보고도 이미 그죠? 네. 이 펀치라인이 뭐냐면 그를 질투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그냥 그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나는 사회학을 하는 그의 좌뇌와 시를 쓰는 그의 우뇌를 질투하지 않는다. 명석하게 진단하고 논증하는 그의 좌뇌를 질투하지 않고 섬세하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의 우뇌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 두 뇌가 절묘한 균형을 이룬 이 책의 우아한 좌우 합작을 그래서 삶의 의미나 영혼 문제 같은 주제로 글을 쓸 때조차 관철되는 두 능력의 아름다운 협주를 질투하지 않는다. 그를 질투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그냥 그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냥 이성과 감성이 굉장히 잘 버무려진 책이다 이런 건데 이걸 이렇게나 멋지게. 정말 신영철의 추천사 때문에 산책. 산 책. 아직 책은 보지 못했 책은 아직 보지 않았다. 신보선 시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네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소장하고 있어서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일본의 소설가의 책인데요. 저는 워낙 나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이 표지에도 신영철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맨 뒤에 보면은 신영철 평론가님의 해제 같은 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탄했죠. 저의 안목에. 역시 내가 이 책을 잘 골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전자책으로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심심하면 봐요. 나라는 것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답게 굴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나답지 못할까? 저는 그 나답다라는 말에 처음에는 되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 나다움이라는 거를 들여다보면 되게 멋져요. 그 안에 내가 모든 걸 다 열심히 하고 도덕적이고 긍정적이고 어쨌든 지금의 나보다 더 멋진 나가 나다운 나라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거죠. 되게 오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린 나, 못된 나, 더러운 나, 이중적인 나, 그런 나는 내가 아닌가? 진짜 나라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천착하다 보다가 이제 만나게 된 책이고, 이 책 속에서는 그 모든 나가 다 너다. 나이스한 너도 너고, 집에서 못되게 구는 너도 너고,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거에 갇히지 말고 그 모든 너의 모습을 다 너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저하고 되게 많이 화해를 한 것 같아요. 정말 꼴불견인 나의 모습들,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나의 어떤 괴리 같은 것들하고 많이 화해를 한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설을 읽을 때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랑 비슷한 캐릭터, 나랑 다른 캐릭터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요조님은 어떠세요? 저도 거의 그래요, 거의. 어떤 장르의 책을 읽더라도 화자를 언제나 저한테 대입시키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접근하면 저한테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이라는 책을 진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만화책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우와. 인간실격이 가지고 있는 음울하고 그로테스크한 면을 이토준지의 만화를 통해서 너무 구현이 잘 된 느낌이어서 인간실격은 제가 20살 아니면 21살에 처음 읽었는데 오바 요조라는 인물의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그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막 광대짓을 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 동일시를 하면서 야 진짜 나랑 비슷한 영혼을 가졌구나 이러면서 막 이름마다 이렇게 동글뱅이 치면서 각별하게 읽고 그 뒤로 제가 가입하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이트의 닉네임은 요조로 요조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요조 1977 뭐 요조 뭐 1234 예명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때도 저는 그냥 요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너무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조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너무 한심하고 찌질하고 여자를 취하는 방식도 너무 이기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문에 칼럼도 썼어요. 요조한테 너는 그러면 안 됐어. 꾸짖는 칼럼을 쓸 정도로 너무 미웠어요, 요조가.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제가 요조라고 데뷔를 하고 나서 다자이 오사무의 한 팬으로부터 공격도 받은 적이 있어요. 네가 뭔데 요조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데뷔를 하느냐. 그러다가 시간이 또 몇 년 또 흘러가지고 다시 읽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좀 관용적으로 보게 되고 이해하는 나이가 되어서 그런지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너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너도 너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해심 같은 게 생기게 되면서 요조는 이 책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저 혼자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화해했다가 이상한 어떤 관계를 요조라는 인물하고는 경험을 했고 저한테 그렇게 공격했던 그분이 사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다자이 오사무 엽서에다가 아주 길게 써가지고 출근했는데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찾아내. 그분도 제가 경험했던 그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에게 그렇게 대했던 나를 좀 돌아보고 후회하게 됐다. 그때 나를 좀 용서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또 읽으면서 또 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름 지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서사가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진짜 책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만큼 책방이 요조님의 삶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 같은데 책방을 운영하시면서 또 특별히 눈여겨본 책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웬만한 가게들은 다 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대에 드러내놓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있는 반면 정말 특별한 몇몇 손님들한테는 이렇게 따로 불러서 좋은 물건 들어왔어 일로 와봐 이러면서 슬그머니 으슥하게 거래하는 그런 순간들이 업종마다 조금씩 있지 않나 싶은데 저한테는 그런 책이 이 책이에요. 마운트 아날로그라는 책이에요. 소설인데 저도 이거 되게 우연히 이 책을 알게 돼서 읽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매력이 있는 책이에요. 미완성된 책이고 중간에 끝납니다. 이야기도 너무 흥미로운데 이 책의 주인공이 작가예요. 매체에 어떤 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산은 존재하지 않는 자기가 지어낸 산이죠. 여러 신화들을 이제 조합해가지고 그럴싸하게 가상의 산을 자기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사람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산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도 이 산을 아는군요. 그러면 이 산을 아는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됐고 이렇게 아는 사람을 늘려서 우리 그 산을 타러 갑시다 라고 메일이 보내온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내가 지어낸 건데 그 산이 있다고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뭐지? 이러고 만나요. 그래서 탐험대가 꾸려져서 그 산을 보러 가요. 배를 타고. 그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고 더 특징적인 부분은 오타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책에 오타가 있으면 안 되고 이야기는 결말이 있어야 하고 법칙이라고 할 만한 게 존재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벗어난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일부러 오타를 막 심어놓은 것 같고 여기서 그냥 갑자기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도 완성인 것 같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 된 거죠. 이 광활한 출판의 바다에 구석에 은밀하게 유통되는 아주 매력적인 해적판 같은 느낌으로 항상 책방에 구비해두고 뭔가 이 책과 되게 사랑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우려는 너도 나도 막 사가지고 2쇄를 찍게 되는 순간이 돼서 오타 다 고쳐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좀 있네요. 이모션 북스 대표님 흔들리지 마십시오. 2쇄에 들어가게 되시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타를 유지하십시오. 뭔가 무서운 거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얘기가 타다 보면 다 기이해져가지고. 책방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출판사, 수많은 작가들의 책을 소개하고 들여놓고 이런 데는 부담감 없으신지? 부담감이 엄청 있어요. 그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오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책 다 읽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인사책 다 읽으세요? 네, 정말 어림도 없어요. 그쵸, 어림도 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간도 너무 많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찬데 그거를 다 읽어서 읽은 거를 판매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다 읽나 라는 이런 생각에 좀 사로잡혔던 시절이 초반에 좀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고 나서 완전히 그 압박에서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저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이라는 피에르 바야르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책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을 열심히 안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목차에 보면은 상당히 꼼꼼하게 해놓으셨어요. 1장, 책을 전혀 읽지 않는 경우. 2장, 책을 대충 훑어보는 경우. 3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책 얘기를 귀동냥한 경우. 상황들도 있어요. 뭐 선생 앞에서, 작가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상황 속에서 안 읽은 책에 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야기 안에 어떤 사서가 등장하는데 이 사서는 어마어마한 도서관 안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당신은 이 책들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는가. 이 책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책들을 읽지 않는다. 내가 읽는 것은 책의 제목과 목차까지, 그 이후의 내용은 절대 읽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책방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거든요. 제가 주문한 책이 택배 박스에 담긴 채로 책방에 도착하면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건데 너무 신이 나요. 그 중에 한 권을 들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책이 빠져서 읽는 동안 이 나머지 책을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권에 빠져서 읽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게 되고 속도가 빠른 병렬 겉핥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책방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독서 방식이라는 거죠. 마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또 끝까지 열심히 읽고 너무 재밌다고 해서 잘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헛소리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저도 읽은 책보다 소개할 책이 훨씬 많은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가고 또 위안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어서 꼭 읽어봐야겠다. 근데 이 작가님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다른 책도 제가 사서 가져왔거든요. 망친 책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책. 근데 설득력 있어. 사실 책 쓰는 것도 힘들고 책방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하나 다 쉽지 않은데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지 요조님. 저는 사실 P가 100%가 나왔어요. 와, 신도 100%요? 네. 나는 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살아오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던 저의 지난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게 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하나 콕 집어서 계획적으로 빌드업을 시키고 전개해 나갈 자신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눈앞에 닥쳤을 때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으니까 과거에 해왔던 저를 믿고 앞으로도 그때그때 닥치는 일들을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오늘을 사는 요조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은 운동가로 올리브오일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저 올리브오일 진짜 너무 좋아해요. 올리브오일만 검색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우와. 이 브랜드의 올리브오일이 다양한 디자인의 도자기 병에 들어서 너무 다 예뻐요. 먹고도 맞아요. 모아놓으면 와. 남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올리브오일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종류도 다양하게 많고 있죠.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 검색해요. 와인병 보듯이. 근데 이거는 처음 봐요. 그래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물은 또 러닝 하신다고 해가지고 러닝 조끼를 제가 구매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필요해서 필요하시죠? 저희 회사 이사님이랑 마라톤 나가기로 했거든요. 오 그래도. 진짜요? 딱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장거리 뛸 때는 전 조끼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물통도 넣을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요조님의 책장 함께 구경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이 어떠셨어요? 진짜 이런 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신없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뭘 읽고 어떻게 읽어오고 살았는지를 돌이켜볼 시간이 좀 없고 앞만 보면서 막 허겁지겁 읽으면서 지내는데 뭘 읽었고 뭐가 좋았고 이렇게 잠깐 뒤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기 많은 코너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너무 싶습니다. 감사해요. 나와주셔가지고. 오늘이 진짜 역대급으로 프로랑 방송을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책 속에도 빠져드는 느낌이어가지고 전문 추천사러가 되어서 출판계에 또 한 획을 그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공식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요조님에게 최애란? 진짜 이런 질문 너무 싫은데요. 그치만 필요한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오글거릴 수 있지만 좀 신앙이랑 가까워요. 요즘에 정말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던 교회에 다시 나가서 기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제가 자꾸 설교에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들을 좀 유랑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요. 왜 이렇게 나는 이야기에 집착적으로 굴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를 좀 변화시켜줄 이야기를 늘 저는 원하면서 책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 다닐 때에도 이야기를 찾는 그 마음으로 가는 거죠. 뭔가를 좀 믿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책을 찾게 하고 읽게 하는 거 아닐까? 진짜 추천 잘하신다 했던 게 기독교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재밌는 얘기 들으러 간다는 얘기 듣고 뭐 그럴 수도. 그럼 오늘 책장 구경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재밌는 게스트와 책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요조수녀의 요조인가요? 라고 묻는 와 이거 생각도 못했네. 타투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만약에 이름을 하나 지으면 어떤 게 좋을까요?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는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조. 조? 성이 또 조씨. 조. 조조입니다. 라임도. 어머, 세상에. 코너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까요? 안녕하세요. 조조? 요조입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 있던 책방 건물은 지금 뿌개졌어요. 집주인 어르신께서 가차없이 그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개조하셨다는 슬픈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약간 무사 네. 있었던 터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하러 가시면 됐을 것 같아요. 책방 터.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막 이렇게 해주면 좋 그래도 뮤지션으로서도 활동을 제가 최근에 하시는 걸 좀 느꼈거든요. 아, 네. 마우스하는 콘서트에서 제가 옥상달빛의 네. 김윤주 씨가 대표님으로 계시는 와우산 레코드에 소속이 되면서 소속 아티스트들끼리 공연을 했는데 또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콘서트장에서 대표님도 되게 염원하고 계시네요. 음악을 빨리 다시 돌아오기를.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받아요. 앨범 언제 낼 거냐고. 곡 작업을 아예 네. 책에 어울리는 곡을 만들어 달라고 출판사에서 제안하시면 혹시 하실 의향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문의가 쇄도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해보고 싶은데요. 소속인데 그러면은 이따가 따로 네, 따로.